이 한쪽하고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하고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쪽이 무조건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는데 오히려 나빠졌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 어딘가를 다친 거예요.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해요. 양쪽을 봐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성형일타 이지영 쌤입니다. 오늘은 소음등 수술 부작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등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좌우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수술을 하게 되면 좌측과 우측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한쪽하고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하고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쪽이 무조건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봐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울퉁불퉁해지거나 흉터가 생겨가지고 모양 자체가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출혈,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뭐 출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혈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혈을 하잖아요. 그럼 지혈을 하다 보면 피부가 화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위가 흉 조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좌우가 비대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이 남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좋은 기구를 사용을 해야 출혈이 적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탈리우스라는 이제 레이저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그러니까 한 60도 정도면 지혈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출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좌우 비대칭을 맞추면서 봉합 자체도 미세 봉합을 해서 절개면 자체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봉합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소음등 수술을 하게 되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그렇게 통증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일반 뭐 CO2 레이저를 사용하는 병원도 있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일반 보비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좀 더 통증은 많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자체가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리칸 수처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메리칸 수처란 게 뭐냐면 컨티뉴어스 러닝 수처라고 하는데 그렇게 봉합을 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봉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을 뽑을 일이 거의 없겠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뽑는 과정 중에 통증이 거의 없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 중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를 않아요. 수술하는 목적 자체가 소음순이 대음선 밖으로 삐져나온 거를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이 대음선 안에 파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감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잘 알거든요. 그 경로를 알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절개를 하면 감각 이상이 올 수 있다. 그거를 해부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관계는 한 6주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소음순 자체가 다 아물거든요. 그 이후에는 부부관계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해요. 출산을 할 때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번 줄이고 나면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재수술에는 제한은 없어요. 다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하는 건데 늘어난 경우라면 양쪽 디자인을 맞춰가지고 수술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한 번 수술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구축 현상이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소음순이 착देख이 되는 거는 주로 이제 마찰 때문이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소음순 자체가 대음순 안쪽으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착देख은 잘 안 되겠죠. 이제 사이클을 타거나 아니면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청바지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찰이 좀 심할 거고요. 근데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대음순이 약간 쿨링해지는 역할을 하고 보습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착देख이 잘 안 생겨요.
소변 방향은 대부분은 수술 전에 문제가 있다가 수술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소음순 자체가 비대칭이고 하기 때문에 소음순 틈으로 이렇게 소변이 나오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막고 있던 부분이 좀 트여지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소변 줄기가 이제 똑바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오히려 만약 소변 줄기 나빠졌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 어딘가를 다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흉 조직이 생겨가지고 요도 부분이 그쪽으로 당겨가면서 방향이 바뀐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걸 풀어주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불편하다고 한다면 좀 진찰을 받아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소음순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이상 부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 수술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고 성형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산부인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형적인 면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음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로라 의원 성형외과 이지영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